지금 이 대한민국 법을 찍고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오늘 멘붕이라서 참 진짜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버튼 하나로 다 날려버렸네요. 지금 세상이 정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좌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야 정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상인 사람들조차 지금 대한민국 판에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20일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지금 구속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돈이 필요하다 라고 다투고 계십니다. 9시가 안 되는 시각부터 이 서초동 일대는 꽉 막혔죠. 이제 경찰 버스가 한 100대 정도 이제 조금 뻥튀기 해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오셔야지 대한민국 정상이 될 것 같은데요. 세상은 종종 정의로운 사람보다 뻔뻔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양심 있는 자,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자들은 지금 판에서 떠나고, 죄를 지은 자들, 뻔뻔한 자들이 고민 없이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비정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버텨주십시오. 정상으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거를 요구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조금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뻔뻔한 비정상 민주당이요. 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연장을 위해서 꼼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위에 놀고 자빠진 민주당이죠. 4월 18일 임기 만료를 두고 있는 이미선과 문형배, 후임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시키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헌법을 찢어버린 겁니다. 이게 형수만 잘 찢는 게 아니라 이제 법도 찢어된다라는 거죠. 명분은 뭐 번드르르하게 헌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이제 발언들 자체는 국민을 그냥 개돼지로 본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좌파의 판결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건 이제 법도 국민도 없는 국민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진짜 찢어버려야 되겠죠. 오늘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 법안 발의했는데요. 여론의 질타 따위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보면요. 이 좌편향이 노골화되어 있죠. 이 4대 4로 갈려서. 그런데 문영배랑 이미선이 빠지고 나면 이 좌편향을, 그러니까 좌파 판결에 대한 우위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대비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19일에 국회에 의한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뽑기왕, 복기왕, 복기왕, 복기왕. 아무튼 이름도 좀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서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통과되겠죠.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가 되는 이미선, 문형배 두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끝까지 도장 찍고 나가게 만들겠다라는 사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임기 연장시켜 줄 테니까 니네들 우리하고 이렇게 사인 주고받았던 결과 도장 꽝 찍고 기어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보면요.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될 탄핵 심판만 9건 있죠. 그런 굵직굵직한 거 다 제끼고 누가 봐도 진행 엉망으로 만드는 40여 임명부터 다투겠다라고 그러니까 야당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도라는 비판을 아니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법안 발의가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요. 이거 안 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데 이거를
느리겠다? 니들 맘대로?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제 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네 맘대로 찢어 발기는 거다. 임기를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사실상 특정인을 적용받게 하는 분명한 처분적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요. 그렇죠. 너무 대놓고 배째라.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정농단, 사법농단을 일으키고 있죠. 저는 헌법재판소를 헌법 배반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헌재의 불법적인 행태가 국민적 분노를 싸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의 임기를 늘린다라는 건 정말 국민을 개돼지 이하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둬서 발의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해대지만 이거는 불가피한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딸용입니다. 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할까요? 절대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무력화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또는 지들이 법을 아무데나 발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권력 쥐고 지금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자기들 원하는 법안 발의를 막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개월 연장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도 있냐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연장한다. 이런 법안도 냈고요. 서영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노골적으로 마은영이 임명을 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가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되는 그날로 스타트해가지고 1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건 마은혁이를 위한 법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밑에서 추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나 이 사람 정말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간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거부권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자동 임명.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서영교는 10일이죠. 더 심한 건 이성윤입니다. 이성윤은 10일도 못 기다린다. 7일이면 임명 무조건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 위에 서겠다라는 것을 의도를 확실하게 보인 법안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헌법재판소 8명 중에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그냥 여기에다가 도장 찍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된다. 문영배 같은 경우는 탄핵 청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데도 다 무시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영장 청구를 해서 조금 봐야 된다라는 것도 대법원에서 다 무시했죠. 자기들에게 오는 화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법 앞에 최고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겠는데요. 국민의힘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 한 끝이 없어서 답답해 죽을 맛입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이 문형배가 이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 불법적인 부분, 말도 안 되는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데요.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는 지금 국정마비의 공범이자 정치 편향 재판소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4대4.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한덕수 총리 탄핵심사 순서 변경 등 심각한 정치 편향이 문제되고 있다. 인신 공격적 비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소송 지휘, 재판 진행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형배, 그냥 왼쪽 문에 서 있는 사람이죠. 딱 보면요 김어준 팔로우 합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 다
다 팔로우합니다. 피가 파랗다 이런 사람도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이미 문영배가 논란이 될 때 이 네티즌 수사대에 다 발기발기 까발려졌습니다. 이 문영배가 뭐 지퍼를 내렸다부터 시작해서 민들레라는 그 유흥업소가 유추가 되는 그런 이름들도 거론이 됐고요. 이 행범방이 지금 노출이 됐죠. 비판을 개인적으로 비판을 받는다라는 건 조금 뭐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비판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하는 행실이 이 재판관으로서 존경이라든지 이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한번 보자 이랬더니 2,000건의 야동들이 있고 요런 부도덕함과 약간 구린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런 재판을 하네 연결이 돼서 지금 문영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문형배 하나 꽂아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에 대해서 답을 내겠다라는 절실함이 묻어난 법안 발의다 정도로 해석해 보는데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재명과 문형배의 사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형배와 이재명, 이재명과 문형배 마누라 잘 계시냐라고 안부를 물을 정도 끈끈하다라는 거죠. 술친구다라는 겁니다. 초록은 동생. 점이 있고 없고 그런 느낌이죠. 야동을 보고 안 보고 이런 느낌이죠. 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야 행배야 탄핵 좀 네가 힘 좀 써가지고 시켜봐봐. 그러면 내가 조기 대선 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도 동원하겠지. 중국이 좀 도와준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사법 리스크는 다 없던 일로 만들 거고 행배 너 헌법재판소장 만들어줄게. 오케이 콜? 콜? 이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말고는 이 문영배가 국민도 안 보이고 이제 뭔가 오더받은 듯 다급하게 움직이는 건 뭔가 확실하게 목표가 있지 않을까. 그 목표가 돈일 수도 있고요. 그 목표가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럼 문영배는 헌법재판소장 되겠죠. 의도가 너무 노골화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목표로 달린다라는 거는 진짜 못난 사람이죠. 완장을 제대로 찼다라고 해도 진짜 못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자체가 위헌이죠. 찢었습니다. 법도 찢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 법을 찢고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돌아와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